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미국장이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월마트의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전 세계 증시는 안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증시는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등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FOMC 회의를 이제 내일 혹은 애플 실적 발표를 내일 모레 이렇게 앞두고 나서 지금 일단 시장은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락들이 대부분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계속 시장은 하루 이틀의 눌림 정도 있을지 몰라도 계속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고 있습니다. 월마트 실적 관련된 이야기, 그죠? 저는 무슨 실적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게 시장이 급락하고 있지 싶어가지고 저도 못 찾았었는데,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리플로 알려주셔서 알게 됐네요. 월마트의 실적은 8월 16일 날 발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인가에 2분기 및 연간 주당 이익 전망치를 종전 대비 8에서 9%, 11에서 13%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해서 출발을 한 거죠. 사실 좀 재밌긴 했어요. 왜 월마트가 급락을 하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S&P가 좀 덜 빠지냐 싶기도 했는데, 아무튼 일단은 월마트가 시장 하락에 일단 재료로 활용된 것 같기는 합니다. 월마트가 그래서 이 소식으로 한 10% 가까이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악영향을 미쳤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뉴스 본 김에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자면요. 러시아 노드스트림 가스 수송량 20%로 줄인다라는 소식이 또 현재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흔들릴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런 건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저런 걸로 인해 독일이나 서유럽 쪽이 올겨울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격 오래간만에 한번 점검만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천연가스 가격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인 거지, 천연가스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중요한 고점들 자리, 중요한 저항들 자리가 여기 이런 자리들일 겁니다. 이런 자리들까지 지난번에 급락을 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요. 더군다나 오늘 러시아가 이런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욱더 오르긴 했는데요. 솔직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중요한 전고점 자리들을 돌파한 척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저세상으로 넘어갈 거냐. 지금 전고점이 약 9.6, 9.5 정도 됩니다. 이거 9.6, 9.5를 돌파한 척해서 10, 11, 12, 13, 14, 15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진 않아요. 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쪽의 문제 때문에 일단 천연가스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급 쪽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공급 부족이다 이러면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나오면서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수요가 좀 이제 또 많이 이제 조만간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10달러, 11달러, 12달러 계속 올라가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중요한 저항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저항 자리들을 비교적 급하게, 이런 자리에 얼마나 많은 한이 쌓여 있겠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베팅한 사람들의 피눈물들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빨리 이 매물대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거를 또 넘어간다? 저는 일단 이거 넘어가려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천연가스 가격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흐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린 수요와 관련된 측면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의 아이디어가 맞다면은 여기 어딘가는 정말 절호의 천연가스 숏배팅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의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시나리오가 맞다면 뭐예요? 지금 자리는 다중 고점형 중에 어떤 마지막 고점을 만드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가스 가격들 충분히 오버슈팅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해먹을 만큼 많이 해먹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완전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전고점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다면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어떤 어마어마한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여튼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원자재 쪽 가격 같은 거는 이거는 주식보다 전 훨씬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긴 한데 워낙 위험한 상품이라 전 가슴 쫄려서 이런 거 좀 못하겠어요. 투자 성향이 맞으신 분들은 한번 뭐 해보시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죠?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신 분들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쫄려서 못한다 이야기 드리고, 하여튼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죠. 11, 12, 13, 14, 15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이 전고점 부근에 바싹 다가왔으니 뭐 기술적으로도 어쨌든 한 번쯤 근데 들이대 볼 수는 있는 자리 정도는 와 있는 것 같다. 이야기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른 뉴스 하나만 더 보고 증시 이야기 할게요.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와중에 약간 좀 패권 싸움,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그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간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가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그죠? 하여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뭐 러시아와 전쟁 이런 거 이슈까지 이렇게, 예, 그런 이슈까지 지금 동반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신냉전 비스무리한 그런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근데 보통 이 달러의 가치가 더욱더 치솟는 가능성이 높긴 높다라는 거, 그죠?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도 생각해 보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위기였죠. 그럼 미국의 위기였으니까 달러가 박살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금융위기가 나니까 박살난다는 달러가 더욱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그런 점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요. 오늘 그죠? 전반적으로 뭐 일단 혼조한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들 일단 세계 증시가 우상향 지금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요. 말씀드렸다시피 7월 중순쯤부터 혹은 6월 중순쯤부터 시작된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 회의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하락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다지 뭐 추세에 영향을 줄 만큼 막 그렇게 엄청난 하락은 아니고 여전히 반등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유럽 증시도 혼조하죠. 네, 유럽 증시도 혼조한 모습입니다. 다들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거 방금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답답한 박스권. 이쯤 되면 위로 갈만한데 위로도 안 가고, 이쯤 되면 아래로 갈만한데 아래로도 안 갑니다. 그죠? FOMC 회의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좀 크게 봐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어딘가 일단 하방 경직성 만들고 어딘가 일단 저항대 만들어 놓고 얘도 답답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급등하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서 눈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눈치 보고 있다. 방향성은 아직 뭐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상승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반등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죠. 뭐 비트코인 같은 친구들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키면서 당장 와르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도 그냥 방향성 모색 중이다. 전 세계가 FOMC 회의와 뭐 애플 등등 어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 하자면은 강해요, 그죠? 그 월마트 실적 관련된 부분 혹은 반도체 지수 하락 마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하고요. 강해서 더 오를 것 같지만 62,000원을 넘어가야 더 가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 말이 없고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뭐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는데요.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몸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안 좋게 출발을 했지만 개파락 출발했지만 이 반등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관점이 돼서 그런지 320 저항 테스트 했는데 320.5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320 돌파한 차게 최초로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하여튼 중요한 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평단가 생각하시면서 솔직히 320을 어떤 평단가로 잡으신 분들은 좀 더 버텨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자기 포지션에 손해가 커지면 버티면 안 되겠죠. 적당히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편의상 320이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요. 이제 실질적인 매매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는 321.7이긴 합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320이라고 이야기는 드린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321이 왜 321이냐? 여기 6월 15일 날 종가고요. 6월 16일 날 종가예요. 그리고 6월 20일 날의 고점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1.7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라고요. 근데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본다.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풋옵션들이 조금 좀 망가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풋옵션들이 분명히 죽고는 있는데요. 분명히 잘 죽고 있다. 근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게 그래도 풋옵션들도 얼마든지 뭐 320 돌파한 차게 실패하면서 뭐 시장이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풋옵션들이 지금 분명히 죽고 있죠, 그죠? 이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긴 한데요. 이 하락하는 패턴을 조금 좀 자세히 좀 보자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이 전일 만들어 놓은 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날 만들어 놓은 봉이에요. 이 매도세가 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풋옵션들이 죽고 있으니까 풋옵션 매도세가 강한 거죠. 풋옵션 매도세가 정말 강하다면은 이게 이렇게 전일 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전일 봉 왕창왕창 붕괴시키면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는 경우는 여기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풋옵션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있냐? 전일 만들어낸 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봉 몸통 부근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빠집니다. 여기 어제 만들어낸 이 거래된 이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슬그머니 밀립니다. 그 다음날도 치열하게 싸우다가 여기 찔끔찔끔 밀려요. 또 그 다음날도 찔끔찔끔 밀립니다. 그죠? 이게 풋옵션 매도세가 세긴 세니까 밀리긴 밀리는데요. 근데 이 굉장히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긴 합니다. 물론 매도세가 더 센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죽는 모습을 보니까 풋옵션이 하락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도 약간의 좀 어떤 저항이 남아있긴 하구나. 그러니까 잘 안 죽으려고 버티는 힘이 조금은 있구나. 요렇게 생각도 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요런 모습하고,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이런 식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아예 막 전일 저점을 깨버리면서 이렇게 붕괴되는 거 하고는 분명히 이 그림과 이 그림은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긴 둬야 된다고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려면 몇 거래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여기서 양봉 하나 튀어나오면서 바로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은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사실 이거는 뭐 정석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그냥 이제 제가 경험상 제가 어떤 매매를 해본 경험상 이제 드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지력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지지력은 없는데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나기도 좀 쉬울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일단 320이 어떤 그래도 심리적인 저항이었거든요. 그걸 넘어서면서 지금 풋옵션이 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그 비명 행사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도 살짝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풋옵션들이 지금 요렇게 죽다가 오늘 갑자기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졌죠. 요런 점들 앞으로 이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이 급등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오늘 밤 당장 뭐 급등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FOMC 회의 앞뒀으니까 그 중요한 이벤트 앞뒀으니까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세상 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보시면 이 서서히 죽던 게 갑자기 오늘부로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진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언더슈팅이라면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 되돌리면 되긴 되는데요. 다음날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으니 자칫하면 시장이 320 돌파한착 했으니까 급등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1.7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일단 저항이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몇 거래일 동안 충분히 매물을 소화했고, 오늘 꿋꿋이 이렇게 저항을 천천히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매물대는 이제 위쪽에 부담은 좀 덜하다고요.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야 될 자리에서 2거래일 동안 안 죽고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1140자리를 돌파한착하기 전까지 하방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갈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무시하셔도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코스피의 이런 분위기와 함께 더불어서 코스닥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해야 됩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2거래일 동안 죽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방향 전환 가능성 염두해둬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은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해놨으면 내일쯤 상승해주면서 다시 1140대까지 올라가 주는 게 아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원달러 환율 1307원, 그죠? 그래서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이 정도도 지금 가야 될 때에서 못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락함으로 인해서 5일선 붕괴시켰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일단 주식시장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그죠? 주식시장 올라가고 뭐 원화 강세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가 여기서 더 올라봐야 큰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만 좀 체크했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것들 보시면은 지금 확실히 시장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하고 계속 죽어 내려오다가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면 하방 경직성이 강화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2주 가까이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냈고, 드디어 오늘 방금 전에 진짜인지 어쩐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딘가 중요한 그 저항을 돌파한착했어요. 중요한 저항이 3.4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3.4 정도 되는 자리를 지금 이 종가상으로 돌파한착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제일 먼저 죽는 게 이런 구리 같은 원자재인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다. 21선에 갔다 박았다. 이런 이야기는, 그죠?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고 그 위험자산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좋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로 국제유가 같은 거 95달러 어제 지지력 테스트하고 조금 더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에다 대고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하려고 하고 있네. 전 세계 위험자산들이 FOMC 회의 앞두고 좀 탄력적인 반등 해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림들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의 어떤 그 조정 일단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죠? 당분간 일단 달러 약세, 일단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약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달러 약세만 진행돼도 위험자산들 잘 나갈 수 있겠죠. 오늘 밤 그리고 금리의 2.71인가? 그 부분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금리가 계속 아래쪽에 있는 추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 오늘 밤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그죠? 24자리 저항 테스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죠? 이렇게 됐으면 시원하게 보내줄 만한데 자꾸 미련이 있는지 일단 자꾸 그 머리를 들고 올라오긴 합니다. 잘 죽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UVXY를 지금 막 사는 거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UVXY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던 영상에 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 그죠? 미국 증시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 자리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증시가 더 상승하고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4천 돌파 한착 해야 되겠죠. S&P 아침에 했던 이야기 복습,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고 말게요. S&P 4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중요합니다. 혹은 아래로 갈 거면 3,950 붕괴시켜야 되겠죠. 요런 점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죠? 지금 박스권이죠. 12,800과 12,200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 이거 붕괴되기 전까지 이 지지와 저항 자리 지키고 있는 한 여기서 뭐 방향성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얘가 더 상승하고 싶으면 12,800 부근에서 잘 해야죠. 잘 해야 넘어갈 수 있고요. 붕괴시키고 싶으면 12,200 부근에서 잘 해야 붕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한가운데 와 있잖아요. 여기다 대고 우리가 아이고 앞으로 뭐 대폭등이 오니 대하락이 오니 이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 말자고요. 그죠?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내가 딱히 어떤 의지가 있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움직여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다른 거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그 주택 지표들 조금 좀 주택 지표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철이니까 기업들 실적들 나오는 거 좀 잘 보시면 되겠죠. 그거만 좀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기업 실적 오늘 밤 뭐 발표되나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있네요. 그죠? 오늘 밤도 나름 좀 제법 의미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건 아니네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어쩌게 저쩌게 되든 간에 내일 아침의 분위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달 표시 붙어 있잖아요. 달 표시 애프터 마켓 클로즈라 써 있죠. 오늘 밤 미국장 마감하고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주목하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